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인교육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첫 시간으로서 지식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인교육이라고 하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지적 영역, 그리고 정의적 영역, 그리고 심동적 영역, 이른바 지, 덕, 체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인지적 영역은요, 정신 능력에 해당하는 모든 지적 행동 특성을 포함을 하는데, 지덕체 중에서 지와 관련된, 즉 지육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인지적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면요, 정서와 정서와 감정을 밑바탕으로 형성되는 모든 행동을 포함을 해서 주로 앞서 얘기했던 덕에 해당되는, 그래서 덕육과 관련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동적 영역이라고 하면요, 근육의 발달과 사용, 그리고 신체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체 능력에 관한 인간 발달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에 해당됩니다. 체육과 관련된 영역. 그래서 우리는 교육 활동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교육이라고 하면은, 예, 인지적 영역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생각하기 쉽다 얘기죠.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아무래도, 예, 외재적 목적으로 외재적 목적으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정의적 영역과 심동적 영역에 비해서 인지적 영역이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지식교육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지적 영역과 관련이 되겠죠. 이 인지적 영역에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지식교육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교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 영역의 뼈대가 되는 이 지식교육 왜 필요한가 한번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적 측면입니다. 개인적 측면.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 삶이 자신에게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이라는 이 과정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더 나은 가치와 더 나은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자신의 삶과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바로 이 지식 교육에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이 지식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각 개개인들은 비판력과 사고력,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만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이롭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경 지식이라는 건데요. 이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기억해낸다고 합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정보는 이미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이 지식의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누적될수록 비약적으로 확장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비판력, 사고력, 통찰력과 같은 논리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이런
고차적 수준의 인지 가정들도 아무래도 예,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을 때 유연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수업 시간에 전달되고 있는 이러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이 지식 교육이라는 것은 일단 그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며 그리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인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학습합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 이러한 것을 이제 사회화라는 개념으로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문화를 보존하고 후세대에 전승하는 데 있어서 뼈대가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지식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문화를 잘 전수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에게 기존 사회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념, 그리고 질서, 문화 규범들을 답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사회화에 대한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에 있어가지고 갈등론의 관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답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뭐 한다? 그렇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사고하도록 해서 종국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라는 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의 어떤 지식 교육은 일단 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식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개념도 있고 지혜라는 개념도 있을 겁니다. 요 네 가지. 자, 자료라는 것은 뭐냐면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가지고 얻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값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값.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것은요. 그러한 자료를 목적에 맞도록 유용한 형태로 가공하여 만든 거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지식의 체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자신의 삶에 쓸모 있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지식은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행동이 따를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입시라는 그 큰 벽 때문에 지식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된 단편적 지식에 몰두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이러한 지식을 삶과 연계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를 가져나간다고 한다면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와 적극적인 자세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결코 학습자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특징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지식 기반 사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식 교육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단지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새로운 사회의 어떤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배우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육학자 블룸이 제시한 지식교육의 목표가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요 6가지를 교육학자 블룸은 지식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로 이렇게 제시를 했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지식은 이러한 블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목표가 되겠죠.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지식을 이해와 적용, 분석, 종합, 평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식을 얻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해는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근본적인 어떤 사실과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적용,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이라는 것은 추론이라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개념과 관계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종합은 지식과 개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평가는 의견과 개념을 평가하고 증거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단계. 요 상위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블룸이 얘기한 지식교육의 목표로 나아감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메워야 됩니다. 그게 메워졌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요 상위 단계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고등학교의 학업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용 이후의 이러한 지식에 관한 교육 목표를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이 말씀드렸던 이러한 지식 교육의 필요성, 이러한 지식 교육이 전제되었을 때 전인 교육에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정의적 영역이나 그리고 심동적 영역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교육에 관한 입장, 항존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두된 건요, 진보주의입니다. 진보주의는 기존의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교사 그리고 교수자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교수자 중심. 그런데 진보주의에서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학습자 중심으로 투혼해야 된다. 또 인정하실 겁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아무리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교육은 잘못된 교육인 거죠. 그래서 진보주의에서는 이 지식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학생과 학습자의 중심에서 교육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상가가 그렇죠. 앞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누구? 듀이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교육의 방법론적인 측면을 일단 얘기를 하게 되면요. 어떤 권위적인 교사, 그리고 교재 중심의 어떤 딱딱한 교육 방식, 그리고 암기 위주의 수동적인 어떤 학습, 그리고 교육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어떤 폐쇄적인 교육 철학, 그리고 체벌이나 공포 분위기에 의한 교육 방식 등 이런 것들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학습자, 즉 요 대상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러한 학습자들은 외적 권위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발달할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와 욕구의 충족이 모든 학습과 활동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아가 교사 역시 아동의 활동을 고무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아동의 평가 역시 어떤 지적인 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전인적인 관점에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 특징에 대한 평가도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진보주의의 어떤 교육의 형태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학습자의 흥미와 그 다음에 욕구, 그리고 경험, 이것을 존중하는 교육입니다. 존중하는 교육.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의 재구성을 강조합니다. 경험의 재구성이란, 다시 말해서 경험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1 경험과 제2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1 경험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이고 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2 경험은요, 내적인 겁니다. 내적. 그리고 간접적입니다. 간접적이고 내적인 경험을 얘기한다. 간접적이고 내적인 경험,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다른 말로 반성적 사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성적 사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사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알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성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진보주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보게 되면요, 학습자가 학습하기에 즐거운 곳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 정말 학습자들이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보주의의 이 흐름이 어느 하나의 사건의 계기로 인해 가지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 겁니다. 스푸트니크라는 것은 소련에서 쏘아 올린 최초의 우주선 이름입니다. 즉,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린 국가가 어디냐? 소련이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쇼크였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뭔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가 그때 전개가 되었는데요. 교육의 관점에서는 학생과 학습자 중심의 이런 진보주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여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항존주의는 앞서 얘기 드렸던 이러한 진보주의의 어떤 교육 흐름을 전면 부정하면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항존주의, 어떤 절대적인 원리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와 원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모두가 가변적인 것을 이 진리와 원리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허친스하고 아들러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간의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이 뭐죠? 예, 항존주의에서는 이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교육 과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영구적이고 그리고 불변적인 내용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변적인 내용. 이걸로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의 어떤 고전들 내지는 위대한 책들 이러한 것들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곧 이성을 개발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성을 통해서 신중하고도 비판적인 어떤 사고를 개발시켜 준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역사 발전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저서 중에서 약 150여 권 이런 것들을 1년에 16권씩 9개년 동안 완독시킬 독서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문법이나 수사학이라든지 논리학, 수학, 철학 등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과 중심의 앞서 진보주의에서는 경험을 중시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을 선호하게 됩니다. 교과 중심을 선호하게 됩니다. 항존주의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항존주의라고 해가지고 항존주의에서 현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요 시대에만 부합되도록 어떤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존주의는 진리와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와 원리에 입각해서 가변적인 것을 해석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항존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한 이런 관점이 지식교육에 대한 전통적 관점이고요. 어느 쪽이 우리가 맞다라고 이렇게 흑백 논리적 사고로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안적 목적으로 이 지식교육에 관한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양측을 조화롭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항존주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이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지식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라고 한다면은 앞서 선생님이 변론을 했긴 했지만 항존주의가 문화적 유산의 가치를 절대시해서 그것만을 가르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을 키우는 데는 아무래도 진보주의에서 얘기했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고 한계점으로 도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식교육은 결국 수요자의 관심이나 배경, 관점, 가치관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식교육에 대한 또 대안적 목적으로서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지식교육에 관한 어떤 미래의 모습에서는요, 더 이상 지식교육이 학교 혹은 학원이라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제 다양한 첨단 매체를 통해 가지고 원격 교육으로서도 지식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역량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역량 교육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역량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do how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 단순히 지식에만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역량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조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식 교육을 간과하고 있는가? 경시하고 있는가? 무시하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요. 바로 지식 교육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역량이 나온다? 예, 어불성설입니다. 역량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때 비로소 역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량 교육이라고 할 때 지식과의 어떤 상관관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